고대 밀을 사용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밀가루, 물, 소금만으로 반죽하고 천천히 발효시켜 만든 천연 발효빵이 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반죽하고 발효시킨 뒤 빵을 구우면 밀 속의 다양한 영양 성분이 활성화되어 우리가 보다 수월하게 이런 성분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가 밀을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밀을 경작하여 주식으로 삼았으며 고대 이집트인의 무덤에서 약 4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빵과 그 빵을 발효시킬 때 사용된 발효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빵을 수천 년간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밀을 포함한 식품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과거에 어떤 밀을 어떻게 먹었으며 그 밀은 현재의 밀과 어떻게 다를까요? 또한 수천 년 전에는 어떤 밀을 어떻게 밀가루로 만들어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밀 재배와 밀가루의 역사.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생지이자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불리는 중동 지역과 지중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밀이 재배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근처에서 재배되었던 아인콘, 이란 근교에서 재배되었던 에머, 지중해 근처에서 재배되었던 카무트로 잘 알려진 호라산 품종이 고대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밀입니다. 겉껍질을 벗겨낸 밀알은 속껍질, 알맹이, 씨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밀알의 속껍질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B,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맹이인 밀알에 배져진 풀기가 많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백질과 여러 종류의 비타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알 가장 안쪽에 있는 씨눈에는 비타민과 몸에 유익한 지방 등의 각종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밀알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 돌로 빻았고 이후에는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밀가루는 밀알의 모든 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맛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속껍질과 씨눈을 제거한 흰 밀가루가 만들어졌는데 수작업으로 흰 밀가루를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에 흰 밀가루는 상류층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 18세기에 롤러 재분기가 발명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밀알의 겉을 깎아 알맹이만을 추출해 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대량으로 흰 밀가루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흰 밀가루가 대중에게도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개량된 품종의 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을 개량하는 데는 생산량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때 영양가나 품질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량된 현대 밀의 나달은 고대 밀의 나달에 비해 크기는 훨씬 크지만 낮은 품질의 단백질과 높은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과 무기질이 충분하지 않거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현재의 밀.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흰 밀가루는 통밀처럼 쉽게 산패되지 않아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흰 밀가루는 밀알의 중요한 영양소와 섬유질이 포함된 속껍질과 씨눈을 제거한 알맹이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성분인 탄수화물 외에는 다른 영양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쉽게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종 교배나 유전자 조작을 전혀 거치지 않고 수천 년 전과 동일하게 재배되는 고대 밀에는 개량된 품종의 밀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밀은 복합 탄수화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짧은 시간에 소화되는 단순 탄수화물에 비해 소화 시간이 길어 오랫동안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짧은 시간에 소화가 이루어지는 단순 탄수화물은 천연식품 중 유제품이나 과일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정제 설탕으로 만든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당 조절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고대밀. 우리 몸의 건강은 혈당 수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농도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혈관과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두통이 생기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이상적이고 건강한 수준의 혈당 수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몸은 혈당을 내리려 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의 혈당은 안정 수치로 유지됩니다. 혈당 수치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되고 두통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밀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도
혈당 수치에 차이가 생깁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과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당이 정상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통밀로 만든 식품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식이섬유의 영향으로 대체로 혈당이 제한된 수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고대밀을 사용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밀가루, 물, 소금만으로 반죽하고 천천히 발효시켜 만든 천연 발효빵이 있습니다. 빵이 발효될 때 박테리아, 유산균, 효모 등이 많은 일을 합니다. 12시간 가까이 반죽하고 발효시킨 뒤 빵을 구우면 밀 속의 다양한 영양 성분이 활성화되어 우리가 보다 수월하게 이런 성분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밀로 만든 천연 발효빵은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 세계적으로 사람의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건강 수명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많은 산업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현대 과학은 건강 수명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분 함유량이 많고 가공된 식품을 자주 섭취할수록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고 건강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